안녕하세요. 수학기신학원 김형준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장기고에서 본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조건 P는 4 하나 들어가 있고요. Q는 2차 방정식에 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은 4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x-4의 제곱, 완전 제곱 4를 중근으로 갖는 2차식이어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되고 a의 값은 마이너스 8,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6이 되고 주어진 문제에서 살짝 함정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a, b의 차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수의 차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답은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는 부분의 문제가 돼버리는데 이와 같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타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편해요. A하고 B라고 하는 녀석 그려주고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자. 자, 그 다음에 먼저 A의 여집합이 40개다. A가 아닌 원소의 개수가 40개가 돼버린다. 그럼 제가 빗금치고 있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에 40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차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이 29개다. 비차집합 A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녀석들이 돼버리거든. 그럼 이 녀석의 개수가 29개가 돼버린다. 그러면 29개가 아이고 잘 안 지워지네. 29개가 B의 여기 지우고 다시 쓸게요. 29개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고 A의 여집합이 40이기 때문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모두 다 해서 11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 11개와 29개가 더해져서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개가 돼버리니까 2번 문제는 답이 2번이 돼버립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집합 A에 있는 원소는 모두 몇 개가 들어가 있죠?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파이라는 문자로 나타나는 원소 하나와 1을 원소로 하는 집합 하나.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때 집합 A에 있는 원소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원소로 하나 들어가 있고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자, 공집합과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A의 원소가 되는 거지 1이라고 하는 수는 A의 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참. 자,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니은은 거짓.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정말로 그 원소들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집합이 돼버리는데 A라는 집합에는 공집합과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따라서 디귿도 거짓.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돼버려요. 자,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부정이 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구해봅시다. 어떤 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이게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 돼버리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x제곱의 개수 상수항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4a라고 하는 녀석은 25보다 큰 값이 돼버리고 a가
4분의 25. 4분의 25는 대충 얼마예요? 6.xxx. 따라서 정수 a가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5번의 7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함수 1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역함수에 대한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1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게 그리 크게 어렵거나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 있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몇 개가 안 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문제들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져주시고 우리 3의 역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1,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3이 돼버리겠구나. 역함수는 역할이 뒤집어지는 함수라고 생각해 줍시다. x의 역할과 y의 역할이 뒤집어진다. 따라서 f1에서의 함수값은 a 더하기 b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f-1의 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3일 때 변변, 좌변, 우변 더해 주시게 되면 이 b는 2가 되면서 우리 b가 1인 거 찾아낼 수 있고 b가 1일 때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게 돼버리죠. 그래서 f의 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버리고 f의 마이너스 3의 값은 x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해서 7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 갈게요.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fx 빼기 gx는 항등함수라고 되어 있고 fx 더하기 gx는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항등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니들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게 y는 x라는 함수거든. 그래서 fx 마이너스 gx는 x라는 표현을 나타낼 거고 fx 더하기 gx는 상수 c라는 녀석으로 나타낼 거야. 이때 f3이라고 하는 녀석이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변변 더해 주시게 되면 2배의 fx라고 하는 녀석이 x 더하기 c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x에다가 3을 대입합시다. 3을 대입해 주게 되면 2배의 f3이라고 하는 녀석은 2 더하기 c가 돼버릴 거고 잠깐 3을 대입했는데 왜 2가 돼? 3이 돼버릴 거고 그럼 주어진 녀석이 4가 돼버리니까 c의 값은 1이죠. 그럼 우리 gx라고 하는 함수를 구할 건데 좌변끼리 빼고 우변끼리 빼면 마이너스 2배의 gx라고 하는 녀석은 x 마이너스 1이 돼버리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 g의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2 따라서 g의 마이너스 1의 값은 1이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주어진 녀석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두 조건 PQ가 P는 3 이상 6 이하 Q라고 하는 녀석은 X라고 하는 녀석이 8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주어져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얘기는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Q를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P가 Q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할 거야.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표기를 하나 조금 잘못했네요. 뭐냐면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보다 큰 거죠. 자, 그래서 수직선 위에다가 집합 P와 집합 Q라고 하는 녀석을 모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P는 3 이상이니까
메꾸어진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이게 집합 P, Q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초과니까 빈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8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부분이 Q가 돼버리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3보다 작아야 되고 6이라고 하는 녀석은 8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리고 A라고 하는 녀석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큰 정수가 돼버리니까 A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2가 되고 A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4는 포함이 안 되니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은 조금 쓸 게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기억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해서 주어진 녀석은 당연히 성립하는 부분들이 돼버리니까 따로 얘기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니은에 대한 조건들 따질 건데 여러분들이 그 대소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하실 때 항상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인 녀석을 마치 참인 것처럼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자,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녀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에서 2분의 1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빼볼 거예요. 이 녀석의 계산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니은은 참이 돼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니은은 거짓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2분의 1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완전 제곱꼴의 형태로 만들어서 접근을 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4분의 1 b제곱 더하기 4분의 1 b제곱.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2분의 1 b의 제곱에다가 4분의 1 b의 제곱이 더해지는 형태의 식이 돼버리는데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녀석을 거듭 제곱하게 되면 주어진 계산 결과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어진 니은 같은 경우는 실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기억은 참. 자, 디귿 판단해 볼게요. 죄송해요. 지금 제 아이패드가 오래됐는지 잘 안 되네요. 자, 마찬가지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에서 절대값 a 빼기 b라고 하는 녀석을 빼볼 건데 이 경우 우리 두 녀석을 그냥 뺄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짜잔.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해볼 거야.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는 부분들이 돼버리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할 때 만약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면 왼쪽과 오른쪽은 모두 양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절대값 a의 값이 절대값 b의 값보다 작은 값이면 주어진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음수가 양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짓된 명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돼버리거든. 우리가 항상 거짓을 밝히는 예를 구하는 걸 반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제가 거짓인 것 같다 싶으면 주어진 반례 구해서 얘는 거짓이겠다 지워버리고 참이 되는 녀석들만 체크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저도 이렇게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봅시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1차 함수 하나 주어지고 이 녀석을 뭐 21번 합성을 하네, 22번 합성을 하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 막 합성되어져 있는 함수 값들을 찾고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합성 함수의 함수 값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좀 편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을 f라는 녀석에다 대입해서 함수 값을 구하자. 다음 2라고 하는 녀석을 f라는 함수에 대입해서 함수 값을 구하자. 1이라고 하는 녀석을 f라고 하는 함수에 대입해서 함수 값을 구하자. 2라고 하는 녀석을 f라는 함수에 대입해서 함수 값을 구하자. 나온 결과값을 다시 새로운 함수에다 대입하는 개념이 합성이라는 개념이 돼버리거든. 그럼 우리가 처음에 1을 시작으로 해서 얘를 홀수 번 합성을 하면 2가 나오고 짝수 번 합성을 하면 1이 나온다. 홀수 번 합성하면 2가 나오고 짝수 번 합성하면 1이 나온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녀석의 함수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집합 24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24의 양의 약수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P라고 하자. 그럼 P라고 하는 녀석은 24의 양의 약수 중에 일부를 담고 있는 녀석이 돼버릴 거예요. Q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이 42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X들의 모임을 Q라고 합니다. 이때 명제 Q가 not Q이면 즉 Q가 아니면 P다가 참일 때 자, not Q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X제곱이 42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원소가 집합 P라고 하는 녀석 안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때 집합 P가 될 수 있는 녀석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1, 2, 3, 4, 6, 8, 그 다음 12, 그 다음 24라고 하는 녀석이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Q가 아니다. Q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제곱해서 4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8하고 12하고 24라고 하는 녀석은 Q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돼버리는 거야. 이때 집합 P가 될 수 있는 건 Q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8, 12, 24를 모두 포함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6까지여야 되겠죠. 5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 다음 8, 12, 24를 모두 포함시키면 되니까 답은 32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자,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10보다 작은 자연수로 되어 있고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 합집합과 교집합과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 11번 문제에 나타나 있는 왼쪽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B의 여집합. 자, X라고 하는 녀석은 A의 여집합의 원소이거나 B의 여집합의 원소이다. 우리 또는이라고 하는 녀석은 합집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얘기하는 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 이걸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특히 원소의 개수나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을 찾아내실 때는 제발 벤 다이어그램 뿅, 벤 다이어그램 뿅 그려주세요. 이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 2, 3, 6, 7, 8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 교집합 B에 들어가는 원소는 1, 2, 3, 4, 5, 아이고 4, 5, 6, 7, 8, 9 4와 5와 9라고 하는 녀석이 A 교집합 B의 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2, 3, 6, 8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2, 3, 6, 8이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1, 2, 3, 4, 5, 6, 7 1과 7이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가 애매하거든. 자, 그런데 B의 여집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A 교집합 B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1, 7은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겠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A 여집합 빼기 B의 여집합이 뭐를 나타내는지 보자. A의 여집합 빼기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차집합이라고 하는 놈은 A의 여집합, 교집합,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 어머, 이 녀석은 B 차집합 A. 그럼 찾으라고 하는 녀석은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1과 7을 찾으라는 녀석이 됐고 모든 원소의 합은 8이다.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함수와 2차 함수. 자, 꼭지점에 x좌표가 2로 나타나 있는 2차 함수 그리고 정의역이 2 이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자,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머, 죄송합니다. 요거 오타가 났었는데 이 부분 오타를 수정을 안 하고 자료를 만들었네요. 여기 2가 아니고 4예요. 4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함수는 2,0이라고 하는 녀석을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만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2차 함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녀석을 가지고 그 역함수에 대하여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A라고 하는 녀석을 2,0으로 잡겠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함수의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한다.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개념은 x와 y의 역할이 뒤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는 y =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리가 뒤바뀌면서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기 편한 개념으로는 y = x 대칭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y는 역함수, f의 역함수다라는 표기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함수 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서 이 점의 좌표를 0,2라고 하는 녀석으로 B. 그 다음 y = fx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C라고 하자. 얘 같은 경우는 y = x하고의 교점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y = x하고 fx 사이에 교점을 찾을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와 x의 교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가 0이 돼버리니까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4,4라는 녀석이 돼버립니다.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좌표가 주어져 있는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사선식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절대값 2,0, 4,4,
0,2, 2,0 처음에 썼던 좌표 한 번씩만 더 써주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그리고 나서 곱하기 부호 바꾸고 곱하기 부호 바꾸고 곱하고 부호 바꾸고. 그럼 주어진 식 같은 경우는 2분의 1 절대값 004 빼기 8 빼기 8 절대값.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 결과라고 하는 녀석은 6 나타나면서 넓이는 6이 된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는데 각각 3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 돼버렸어요. 자, 근데 지금 B 자리에 오타가 나가지고서는 A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데 지금 B라고 하는 녀석은 2하고 6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하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돼버립니다. 자, 이때 밑에 있는 집합 기호 특징 얘기 한번 해보자. A 차집합 B죠. B 차집합 A죠. 그래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A와 B에서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이너스 2와 7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두 집합 보시게 되면 2라는 원소가 서로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라고 하는 녀석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자, 근데 B에서 재밌는 원소 하나 있죠. 6. 얘는 A에만 또는 B에만에 들어가 있지 못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6이라고 하는 녀석은 A 교집합 B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2A 플러스 1이 6이 되는 경우 또는 4A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6이 되도록 하는 경우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문자 A의 값, 그 다음 소문자 B의 값을 찾아보도록 하자. 자, 먼저 첫 번째 A가 2분의 5가 돼버립니다. A가 2분의 5가 돼버리면 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은 2, 그 다음 6, 그 다음 2분의 5가 들어갔으니까 4 곱하기 4분의 25 빼기 3이 돼버리면서 22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게 돼버리거든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다음 4A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9가 되는 경우 보자. 그럼 A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9가 되면서 우리 A는 2분의 3 또는 A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도록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네. 자, 이때 A가 2분의 3이 되도록 할 때 집합 B라는 녀석을 구해보면 2, 6, 2분의 3이 들어가기 때문에 1이 돼버리거든. 말이 안 돼. 자,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갈 때 생각해보자. 그럼 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은 2하고 6, 그 다음에 7. 오케이, 좋아. 다음 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게 되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 B라고 하는 녀석은 6이 돼버릴 거고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우리 A와 B의 곱에 해당하는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답 찾아낼 수 있게 돼버려요. 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면 Q이다와 P면 not Q이다가 모두 거짓이 된대요. P면 Q이다, P면 not Q이다가 모두 거짓이 된다. 그 얘기는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얘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P라고 하는 녀석이 이 조건은 잘 읽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P의 원소 중에 Q에 포함되지 않는 녀석이 있고 P의 원소 중에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얘기는 우리가 Q라고 하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P라고 하는 녀석 가운데 Q에 포함되지 않는 녀석이 있을 수도 있고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녀석이 있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P 교집합 Q라고 하는 녀석이 반드시 원소가 존재하게 되고 P에서 Q를 뺀 P 차집합 Q에도 반드시 원소가 들어가 있게 돼버린다. 즉 P에 해당하는 원소는 Q라고 하는 녀석에서 Q의 원소 말이 조금 말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의 원소는 Q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도 있고 Q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녀석 둘 다 모두 존재하는 상황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요. 자, 그래서 먼저 Q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7 죄송해요.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Q에 해당하는 녀석을 그려주게 되면 얘는 7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집합 Q를 나타내는 놈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볼게. P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보게 되면 X-2K라고 하는 녀석이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럼 X라고 하는 녀석은 2K 플러스 3보다 작고 2K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P에 해당하는 원소 중에 Q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도 있고 그 다음에 Q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 P라고 하는 녀석을 생각할 때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데 자, 가만히 봅시다. 이 K 플러스 3과 이 K 마이너스 3의 차이를 구해볼게요. 그럼 X라고 하는 녀석은 2K 플러스 3과 2K 마이너스 3의 차이에 해당하는 6이라고 하는 녀석의 원소만큼 6만큼 차이가 나는 그 거리 안에 P가 존재하게 돼버리는데 7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을 살펴보시게 되면 7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는 9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 P의 원소가 Q에 포함되는 녀석도 있어야 되고 Q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상황으로는 집합 P가 될 수 있는 녀석은 2K-3, 2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와 같은 수직선상에서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와 그 다음 두 번째 짠 얘를 P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할게. 2K-3과 2K 플러스 3.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생겨버리게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상황 또는 왼쪽에 있는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K라는 정수를 구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7이라고 하는 녀석이 2K 플러스 3과 2K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으면 되지. 그럼 여기서 X 대신에 7이라고 하는 녀석을 집어넣어서 우리 2K라고 하는 녀석은 10보다 작고 2K라고 하는 녀석은 4보다 크다라고 잡아볼까? 즉 Q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7이라고 하는 녀석이 P 사이에 놓여 있게 되면 반드시 Q에 포함되는 원소와 Q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들이 모두 존재할 수 있게 돼버리죠. 그래서 K라고 하는 녀석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쓸 거야. 또는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과 2k 마이너스 3과 2k 플러스 3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k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k라고 하는 녀석은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 즉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2k 마이너스 3과 2k 플러스 3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Q에 포함되는 원소도 있고 Q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도 반드시 포함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K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라고 하는 정수들 그 다음 2와 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3, 4라고 하는 정수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은 3번 4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녀석을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셀 수 있을 만큼의 원소가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 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돼버립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함수의 그래프 모양 자체를 오른쪽 위로 향하는 선으로 그리거나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선으로 그려주시면 돼.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 fx라고 하는 녀석은 0일 때 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놈이 돼버릴 거고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짜잔! 이 부분을 x 이꼴 0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이때 x가 0보다 클 때는 a 플러스 3을 기울기로 하는 양수 짜잔 여기다 3이라고 이렇게 써주자. a 플러스 3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거나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부분들이 되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서는 a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녀석을 a가 양수가 되면 위로 볼록인 죄송해요. A가 양수가 돼버리면 아래로 볼록인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먼저 A가 양수인 경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 A가 양수인 경우 우리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A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될 거고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하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버려야 돼. 이때는 A가 양수거든. 이때는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A가 양수인 상태에서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이런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수 없다가 돼버려. 자, 그럼 뭐가 돼버리느냐? x축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x 이꼴 0에 해당하는 부분 그려준 다음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이 위로 볼록인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 볼게요. a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죠. a가 음수. 그럼 a가 음수가 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녀석이 0일 때 3이라는 점을 지나고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려면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나타나면 돼요. 오른쪽 위로 향한다는 얘기는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럼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a라고 하는 녀석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1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돼버리겠죠. 맞나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2차 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게 되면 a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형태의 식이 주어져 있게 되면 이 녀석을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함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안 빠지게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a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는 관계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가 2차 함수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거든, 문제 조건에서. 그럼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전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누었죠? 한 가지 빼먹은 거 있죠? 맞아요. a가 0일 때. a가 0일 때는 x축,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얘는 3이라는 함수값을 지나가게 될 거고요. 죄송해요. 지금 제 아이패드가 조금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a가 0이 돼버리면 2x 플러스 3이 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놈, 그 다음에 a가 0이면 3x 플러스 3이 돼버리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놈.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뿐만 아니라 0이라고 하는 녀석도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이기 때문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정수 A의 개수는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16번 볼게요. AK라고 하는 녀석은 K의 배수들의 집합입니다. 자, 이때 K의 배수와 K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수가 3K의 배수가 된대요. 우리는 K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수를 K와 3의 공배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K와 3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K와 3의 최소 공배수, 따라서 공배수의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의 집합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런데 3의 배수이면서 K의 배수인 수의 최소 공배수가 3K란 얘기는 결국 K는 3과 서로 소인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K라고 하는 수는 3이라는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첫 번째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되고, 이때 450이라고 하는 녀석이 3의 배수의 집합에서 K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뺐더니 원소가 됐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450은 3의 배수이죠. 그리고 K의 배수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450이라고 하는 녀석을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게. 450이라고 하는 수를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짜잔. 짜잔. 아이고, 왜 이렇게 느리냐. 지금 아이패드가 지금 펜 쓰는 대로 바로 받아주지를 못하고 되게 조금 딜레이가 조금 걸려 있어서 좀 불편하네요. 새로 바꿔야 하나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는 450이라고 하는 녀석은 3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450이라고 하는 녀석이 K의 배수가 되지는 않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450이 K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K를 찾아보자 이거야. 그럼 이 K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은 450의 약수 중에 하나잖아요. (450의) 약수 중에 하나가 K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서 450의 약수라고 하는 녀석을 찾을 건데, 만약에 그 약수 중에 3의 배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치? 3의 배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왜? K는 3과 서로서여야 되니까. 그러면 450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안 되는 3을 인수로 갖지 않는 녀석은 뭐가 돼버리느냐? 2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약수가 450의 약수 중에 3이라고 하는 녀석을 인수로 갖지 않는 약수들이 될 거야. 이때 이 녀석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2 곱하기 3 모두 6개가 돼버리겠지.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연수 K라고 하는 녀석은 60개, 60, 1부터 6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K를 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닌 녀석 40개 중에서 자, K의 배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6개, 450의 약수 중에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을 빼버리게 되면 34개가 되면서 주어진 녀석의 개수는 모두 34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문제 조금 애매하죠. 뭐가 애매하냐? 이 자연수 K라고 하는 녀석을 이 이상의 자연수라고 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거는 그냥 표현의 차이이기는 한데 1의 배수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은 아닌데 여러분들 아마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서 대부분 다 이제 배수라고 하는 녀석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조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들인 거라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자연수 K라고 하는 녀석을 이 이상의 자연수이다라는 식으로 놓고 시작을 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만약에 1이 빠지게 되면 답은 33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이 포함되는 경우에서는 34개가 됐을 거고 혹시라도 이제 자연수 K 1의 배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들 막으려고 보기는 2개씩 넘겨서 선생님들이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2.5a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네. 이때 a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a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차함수 y = fx의 그래프와 y축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했을 때 이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OC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의 최소값, B에 관한 최소값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두 함수가 만나도록 하는 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해볼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a분의 1 x하고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x제곱은 은이 아니죠. 은이 아니죠. 지우고 아이고 왜 이렇게 크니? 왜 이렇게 크니? 좀 작은 걸로 갈까? 자, 다시 그리고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분의 1의 x라고 하는 녀석은 0이 돼버리고 여기서 x가 0이라고 하는 녀석 또는 x가 2a 더하기 a분의 1로 나타나는 녀석이 주어진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돼버려. 그래서 x가 0일 때는 원점 a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2a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진 점의 x좌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라고 하는 녀석을 잘 찾아주셔야 되거든. 완전 제곱꼴로 바꾸어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차 함수의 대칭축 나타내는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이 대칭축의 위치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a분의 2a가 돼버리니까 a가 돼버리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칭축에서 a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 이 a 플러스 1에서 a분의 1을 빼버리니까 a 더하기 a분의 1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대칭축에서 B까지의 거리도 좌우 서로 같은 거리가 돼버리니까 A 더하기 A분의 1이 돼버릴 거고, 이때 대칭축의 위치가 A로 나타나니까 B의 X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1, 뭐라는 녀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선분 BC의 길이이기 때문에 B의 X좌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A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어진 문제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은 양수 A라는 표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C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A분의 1이 돼버리고, OC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A라고 하는 점에 Y좌표라는 녀석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Y좌표를 구하기 위해 이 X좌표라고 하는 녀석을 2차 함수에 집어넣으셔도 되고, 이 X좌표라고 하는 녀석을 gx는 마이너스 a분의 1 x에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때 a라고 하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1에 2a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변 BC의 길이와 그 다음에 변 OC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을 나타내려면 마찬가지로 BC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B의 X좌표가 A분의 1이니까 길이는 A분의 1로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 OC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A라는 점에 Y좌표 나타낼 건데 길이를 나타내는 부분들이니까 마이너스 떼고 A분의 1에 2A 더하기 A분의 1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약분 되는 녀석 생기면서 2A 더하기 A분의 1 산술기하 이용하시게 되면 2배의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으로 최소값 찾아낼 수 있고, 정답은 4번이.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그 집합에는 20 이하의 소수인 자연수들로 모여져 있는 집합이래요. 그래서 그 원소들을 구해보면 2, 3, 5, 7, 그 다음에 9, 10, 11, 12, 13, 14, 15, 16, 17, 19와 같은 소수들이 주어진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 이 소수들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집합은, 자, 집합 A 안에 M이라고 하는 녀석의 원소가 있으면 M제곱의 1의 자릿수와 N제곱의 1의 자릿수가 같아지는 M이 아닌 자연수 N이 집합 A에 존재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m제곱의 1의 자릿수와 n제곱의 1의 자릿수가 같아지는 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수들의 제곱의 1의 자릿수를 하나씩 구해볼게. 2를 제곱한 1의 자릿수는 4, 3을 제곱한 1의 자릿수는 9, 5를 제곱한 1의 자릿수는 5, 7을 제곱한 수의 1의 자릿수는 9, 11 같은 경우에서는 1, 13 같은 경우에서는 9, 17 같은 경우에서는 9, 19 같은 경우에서는 1이 돼버리는 거야. 제곱한 수의 1의 자릿수들을 각각 구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볼 건데, m제곱의 1의 자릿수와 n제곱의 1의 자릿수가 같아지는, 자, 그럼 이 녀석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1의 자릿수가 같은 녀석들을 보면 11과 19 같은 경우는 제곱했을 때 1의 자릿수가 같아지고, 13, 17, 그 다음에 어디 갔냐? 7, 그 다음에 3 같은 녀석들도 제곱했을 때 1의 자릿수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만약에 집합 A에 7이라는 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 집합에는 19 같은 수가 같이 있어야 돼. 그 얘기는 7과 19라고 하는 녀석은 같이 묶여 다녀야 돼. 자, 다음. 이번에 그 집합 A 안에 3이라는 수가 들어가 있으면 7이라는 수가 들어가 있거나 13이라고 하는 수가 들어가 있거나 그 다음 17이라고 하는 수가 들어가 있거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아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1의 자릿수가 같은, 제곱했을 때 1의 자리가 같은 수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1의 자릿수가 같아지는 녀석이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그러면 7과 19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들 때는 한 가지가 돼버리죠. 그 다음 3, 7, 13, 7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중에 한 개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원소가 아닌 다른 녀석이 하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적어도 한 개가. 그래서 우리 이 3, 7, 13, 17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때 적어도 2개 이상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을 만들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4개의 원소가 주어져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16가지가 돼버리는데 이 중에서 공집합, 그 다음 원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녀석들 포함해서 5개를 빼버리고 나면 주어진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11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16에서 5개 공집합 하나하고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빼서 11개를 만들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벌써 12개가 돼버리는 거죠. 이 12개의 부분집합에다가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자, 요 부분집합과 요 부분집합을 하나씩 골라서 합쳐서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11개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11개를 더 만들 수 있게 돼버렸죠. 그래서 집합 A, 가능한 집합 A의 개수는 1번 23개를 만들 수 있다. 다음 문제로 넘어. 자, 19번 문제 볼게요.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5의 함수값의 곱을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봅시다. x가 1, 2일 때 이와 같은 조건식을 만족시키고 3의 함수값과 6의 함수값의 합은 6이다. 자, 먼저 x가 1일 때 f의 1 더하기 f의 역함수 2는 1이다. 두 번째, f의 2 더하기 f의 역함수 4라고 하는 녀석은 2를 대입했으니까 7이다. 그럼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 f라고 하는 녀석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각각의 함수값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경우들을 나누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역함수 기호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번잡스러우니까 역함수 2의 함수값을 우리 a라는 녀석으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f의 a는 2다. 그 다음 역함수 4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b라고 표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b의 함수값은 4이다 라는 거 나타낼 수 있게 돼버려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f라는 함수에서 함수값을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나열을 한번 해볼게. 먼저 첫 번째 f1이라고 하는 녀석은 1-a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 f2라고 하는 녀석은 7-b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0부터 6까지 정의역이 되면서 0부터 6까지가 치역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1에서의 함수값이 1 빼기 a가 돼버리기 때문에 1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0부터 6까지 가능하고 a와 b라고 하는 녀석은 마찬가지로 0부터 6까지의 수이기 때문에 우리 f1이라고 하는 녀석이 0부터 6까지의 함수값 중에 하나와 짝지으려면 0부터 6까지의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와 짝지으려면 a라고 하는 녀석은 0 또는
A라고 하는 녀석은 1이라는 녀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A가 0일 때 F1이라고 하는 녀석은 1이죠? 그럼 그때 F0이라고 하는 녀석은 2가 됩니다. 다음 A가 1일 때 F1이라고 하는 녀석은 0이 돼버리고요. F1이라고 하는 녀석은 2가 돼버리죠. 위에서 우리는 FA라고 하는 녀석을 2라는 녀석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FA라고 하는 녀석을 2라는 녀석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F1은 2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하죠. 1이 0이 될 수도 없고 1이 0이 되면서 1이 2와 짝지을 수도 없고 따라서 A는 1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1은 1과 짝지어지고 0은 2하고 짝지어진다. 그래서 대응관계를 조금 나타내 가면서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2, 3, 4, 5, 6 0, 1, 2, 3, 4, 5, 6 자, x에서 x로의 대응관계에서 1이라고 하는 녀석은 0하고 짝지으면 되고 1이라고 하는 녀석은 1하고 짝지어야죠. 아까 지우자고 얘기한 걸 가지고서는 지우지를 않고 있네요. 자, 그래서 1이라고 하는 녀석은 1과 짝지어지고 0이라고 하는 녀석은 2하고 짝지어주자. 자, 그럼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F2라고 하는 녀석이 7B이다. 이 녀석을 써먹을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FB가 4를 가리키고 있고 F2라는 녀석이 7-B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럼 B 자리에는 0하고 1이라는 녀석이 들어올 수는 없죠. 그래서 F2라고 하는 녀석이 7-B로 주어져 있을 때 잠시만. F2가 7-B가 될 때 B는 일단 0하고 1은 될 수가 없어요. B는 0하고 1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B는 2가 될 수도 없죠. 자, B가 2이면 이 조건에서 F2는 5가 돼버리고 이 조건에서 F2는 4가 돼버리고 그럼 B는 2가 되면 안 돼. 그럼 B가 3이면 B가 3이 돼버리면 F2는 4가 돼버리고 F3도 4가 돼버려요. 이것도 말이 안 되네. 왜?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는 B가 4가 되는 경우에 보자. B가 4가 돼버리면 F2는 3이 돼버리고 F4는 4가 돼버리고 일단 이 녀석은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을 못 찾았다. 자, 조금만 올라가자. 자, 그럼 이번에는 B가 5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F의 2는 2가 돼버리고 자, 여기서 충돌나죠? 왜? 0은 2하고 짝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럼 바로 B는 6으로 넘어갈 거야. B가 6이면 F의 2는 1이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0은 2를 가리키고 1은 1을 가리킨다. 자, 그럼 B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확인해 봤는데 그 중에서 가능한 건 B가 4일 때.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F2는 3이랑 짝지어주고 F4는 4하고 짝지어주면 돼. 자, 이래서 우리가 0, 1, 2, 4라고 하는 녀석의 함수값을 찾아줬고요. 그 다음에 남은 조건으로 남아있는 건 뭐냐면 F3과 F6의 함수값의 합이 6이래요. F3과 F6의 함수값이 6이래요. 그러면 3과 6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녀석과 짝지어져야 되느냐를 따지는 건데 만약에 6이 6이면 3은 0을 가리키면 되고 6이 5면 3은 1을 가리킬 수 없고 6이 4면 3은 2를 가리킬 수 없고
그럼 우리가 뭘 명확하게 알 수 있느냐? F3과 F6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두 녀석이 0하고 6이라고 하는 녀석을 함수값으로 갖는 놈이 돼버려. 그런데 3이 0이 될지 3이 6이 될지는 모르겠어. 그치? 자, 그래서 3과 6이라고 하는 녀석은 0과 6이라고 하는 녀석과 짝지어질 텐데 이때 남는 원소들이 뭐냐? 왼쪽에서는 5가 남고 오른쪽에서는 5가 남는다. 그 얘기는 5는 5와 대응된다. 역함수가 존재하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뭐를 찾아낼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2의 함수값은 3이고 5의 함수값은 5가 되도록 대응시켜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때 2와 5의 함수값의 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15가 된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봅시다. 20번 조금 할 말이 많아요. 자, 먼저 두 함수 fx와 gx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는데 hx라고 하는 함수를 a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a보다 작은 쪽은 fx 플러스 b,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gx. 그런데 a는 자연수로 되어 있고 b는 실수로 되어 있대요. 이때 함수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와 실수 b의 순서쌍들의 집합을 만들어 주셔야 돼. 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실수로 나타나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거나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먼저 fx하고 gx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을 그려보기 전에 먼저 x축 y축을 먼저 그려보자. 짠, 짠. 자, 그럼 이때 gx는 2x-2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1일 때 0이라는 점을 지나고 2일 때 2는 4, 2라는 점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3일 때 4라는 점을 지나는 자,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a라고 하는 녀석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함수의 기준이 되는 지점은 1부터 시작하는 이 3이라고 나타나는 자연수들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낼 거야. 자, 다음 이번에는 f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볼 건데 fx라고 하는 녀석은 0과 그 다음에 1, 2, 3, 4 정도 잡을까?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돼버리겠죠.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돼버리니까 주어진 녀석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4라는 녀석이 돼버리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보자. 자, 뭘 보느냐?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 플러스 b야. fx 플러스 b라고 하는 표현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fx라고 하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 놓은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란색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을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켜 가면서 자연수 a를 기준으로 A의 오른쪽에서는 GX라고 하는 직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항상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그 얘기는 우리는 A의 왼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주어진 녀석에서 자연수 a라고 하는 녀석은 3보다 큰 녀석으로는 절대 우리가 1대1 함수를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무슨 소리냐?
A가 4라는 자연수가 돼버리면 4라고 하는 자연수 이후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4라는 자연수 왼쪽에서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주어진 2차 함수를 우리는 x축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시켜 버리기 때문에 4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과 오른쪽 위로 향하는 2차 함수의 일부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수 A가 될 수 있는 건 1하고 2하고 3이라고 하는 세 가지만 될 거고 A가 1이라고 해봅시다. A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는 주어진 함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그려지게 되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곡선의 모양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fx라고 하는 녀석의 x축과 만나는 0과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점 중에서 0이 1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왜? 어이구 이와 같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돼버리니까 x축과 만나는 점 중 가장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4가 1이라는 점으로 옮겨지면서 주어진 녀석의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A는 1일 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녀석이 1이라는 점으로 오니까 오른쪽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자. 자, 두 번째 거 보기 위해서는 자, 마찬가지로 A가 2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자연수 A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항상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2에서의 함수값 2와 만나는 2차 함수의 두 개의 점 중 왼쪽에 있는 점이 2,2라는 녀석을 지나는 형태가 되어야 오른쪽으로 증가하다가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지금 주어진 함수를 b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이 b만큼 평행 이동해서 2,2라는 점,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해서 2,2라는 점으로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2차 함수의 관계식이 뭘로 주어져 있었느냐? 2차 함수의 관계식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로 주어져 있었어요. 자, 이 녀석이 2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아볼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는 0. 이때 주어진 녀석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x는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2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점이었었으니까 우리가 왼쪽에 있는 점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돼버린다. 이게 2까지 와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이 2라는 점으로 평행 이동해야 돼. 그럼 우리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킨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시킨다 그랬죠.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시킨다. 2에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시킨 게 결국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돼 버리니까 4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b는 4 플러스 루트 2. 그럼 우리는 a가 2일 때는
b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라고 찾아낼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금방 화면에 제가 쓴 글씨들이 뜰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a가 3일 때 찾을 거야. a가 3일 때는 3,4라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돼버리거든. 그럼 뭐야? 꼭지점이 3,4로 오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에서 3,4로 오면 되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a가 3일 때 b라고 하는 녀석 또한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집합 B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은 1일 때,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세 가지가 돼버릴 거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소는 A에서 B를 뺀 값들로 만들어져 있는 집합을 찾고 싶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소는 6, 그 다음 두 번째 원소는 2에서 얘를 뺐으니까 6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는 3에서 얘를 뺐으니까 8.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10, 20 마이너스 루트 2가 돼버리죠.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이만큼 움직이니까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4 플러스 루트 2. 여기서 부호 죄송해요. 제가 부호를 안 바꿨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제가 부호를 안 바꿨어요. 그래서 2에서 얘를 뺀 건 플러스 루트 2가 돼버리고 그 다음 6, 6, 8 플러스 루트 2가 돼버리고 주어진 녀석에서 모든 원소의 합은 말 그대로 답은 1번이 됩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를 모두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는 가라는 집합 안에는 A라고 하는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A라고 하는 집합은 실수를 전체 집합으로 했을 때 그 부분 집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집합 A에는 1이라고 하는 원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실수들로 이루어진 실수가 원소가 되는 집합이 돼버리겠네요. 자, 나라는 조건을 보시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a가 원소가 아니면 a라고 하는 녀석은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없으니까 주어진 명제와 똑같이 반드시 참여되도록 하는 대우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는 A가 A의 원소이면 A 제곱 빼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원소이다. 그리고 다 조건에서는 집합 A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집합 A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조건으로 봐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집합 A에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이 A의 원소입니다. 그럼 1이라고 하는 녀석이 A의 원소이면 1-3이 되는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이면 4 마이너스 3 1이라고 하는 녀석도 A의 원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집합 A에서 1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은 둘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서로 나라는 조건에 대우가 참여되도록 하는 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집합 A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원소가 3개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들어가 있고 1도 포함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하나의 원소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이 3개의 원소 가운데 마이너스 2와 1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은 찾았으니까 우리 A가 A의 원소이면
a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도 a의 원소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될 수 있는 a의 값은 1이 있죠. 마이너스 2도 있죠. a라고 하는 녀석 크게 이 세 가지가 a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될 수 있는 a의 값이 돼버립니다. 자, 먼저 a 제곱 마이너스 3이 a가 될 때 뭐 이거 첫 번째라고 놓고 봅시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우리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a라고 하는 녀석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13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a를 하나 찾아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a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이때 a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1이 되면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미 집합 a에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a의 원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a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1 따라서 a 제곱은 4 그럼 우리는 a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집합 a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이 원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라고 하는 녀석이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경우도 가능해지겠네요.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와 1을 원소로 가지면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마이너스 2와 1을 가지면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으로 만들어진 집합을 만들 수 있게 돼버리고 다음 마이너스 2와 1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집합을 만들 수 있게 돼버리고 마이너스 2와 1 그 다음 2라고 하는 녀석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 A 크게 네 가지 집합 A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함수 fx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고 그 녀석의 그래프가 문제에 그려져 있네요.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방정식 f.fa라고 하는 녀석과 fa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fa 플러스 fa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되도록 하는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fx라고 하는 녀석이 구간에 따라서 되게 식의 모양이 다양해지거든. 그걸 또 구간에 따라서 다 나누어서 나타낼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 fa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2하고 같아지도록 하는 실수 a를 찾을 거야. 잠깐 뭔가 조금 이상한데 왜? fa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 t라고 치환을 해보도록 하자. 그럼 주어진 관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ft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돼버리고 우리 ft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t의 값을 찾은 다음에 fa라고 하는 녀석이 t가 되도록 하는 모든 a를 구한다는 개념으로 주어진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ft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 문제에도 주어져 있듯이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어진 그래프 위에다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 하나만 그려줄 거야. 짜잔. 아, 직선으로 안 바뀌네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ft하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만나도록 하는 t의 값은 첫 번째 마이너스 3, 두 번째 마이너스 2, 세 번째 1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이 t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이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t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fa가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는 것부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fa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린다. fa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린다.
FA와 Y꼴 마이너스 3이 만나도록 하는 A의 값은 1.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A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 FA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돼버린다. 그럼 Y꼴 FA와 Y꼴 마이너스 2가 서로 만나도록 하는 A의 값을 찾을 거야. 하나, 둘. 자, 그럼 첫 번째 A라고 하는 녀석은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X라고 하는 녀석은 근해 공식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3. 그럼 이 녀석의 A 값을 찾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가능한 한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값이 돼버리겠다. 자, 두 번째 A라고 하는 녀석은 1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 X-4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거 찾을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 A는 2.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 세 번째 FA가 1이 되도록 하는 거 찾을 거예요. FA가 1이 되도록 하는 거 찾을 거예요. 그럼 FA와 Y꼴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나게 되도록 하는 점들을 A라고 봐주시면 되거든. 그럼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 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4라는 녀석이 1이 돼버리니까 A는 5 해서 모두 6개의 A의 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손쉽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여러분들의 실력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돼버리는데 수학은요 계산을 잘하는 학문이 아니라 분류와 정리를 잘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 맞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주어진 값들이나 조건들이라고 하는 녀석을 분류하고 그 분류되어 있는 녀석 안에서 만족시키는 값들을 구해내는 부분으로 수학적 사고 능력 키워주시고요. 계산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계산만 잘하는 문제들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이걸 분류하고 정리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고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좀 어렵다 난이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장기고 같은 경우에서는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 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를 세트로 묶어 가지고 새롭게 문제를 조금 바꾸시거나 낯설게 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주어지는 풀이들을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가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들 보충 프린트 같은 경우에서 정식적인 풀이들보다는 선생님들이 접근하는 풀이 방식들 좀 잘 체크하고 연습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중간고사에서 드러났던 약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 고쳐서 기말고사에는 좀 더 좋은 성적, 좋은 등급들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